여러분, 갑자기 얼굴이 뇌졸중으로 움직이지 않아. 쓰러지기 전 우리 몸은 너무 반드시 신호를 무서워. 보냅니다. 그런데 여보, 대부분의 나 좀 사람들이 이 봐. 신호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이 신호들을 무시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80%가 발병 전 최소 하나 이상의 경고 신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신호들을 놓치는 걸까요? 오늘은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뇌졸중 위험 신호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 신호부터 살펴볼까요? 한쪽 손에서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증상이 뇌졸중 전조 증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컵을 들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리는 것, 젓가락질을 하다가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손에 힘이 없는 건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 그냥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증상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의 운동 피질이라는 부분에서 근육을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전기줄에 문제가 생겨서 전등이 깜빡이는 것처럼요. 특히 중대뇌동맥이라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김모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약 3개월 전부터 가끔씩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5초 정도였다가 금방 회복되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지속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중에 갑자기 오른쪽 발 전체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 손이나 팔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설령 몇 초 만에 회복된다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상이 반복되거나 한 번에 1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년층이 이 증상을 단순히 빈혈이나 이석증 혹은 귓속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이 사실은 손해나 뇌간으로 가는 혈류장애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나이 들면 어지러운 게 당연하다. 혈압약 때문에 그렇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지럼증을 경험하면 그냥 앉아서 쉬거나 누워있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일반적인 어지럼증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우리 뇌의 손에는 균형과 조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갑작스럽게
어렵고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후방순환계라고 불리는 뇌관과 손해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마치 배에 키를 잡은 사람이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위험한 것은 이 부위에 뇌졸중이 오면 호흡 중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게 된 부산의 71세 박모님 사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일어날 때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벽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그저 이석증이겠거니 했고 본인도 조금 쉬면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관 부위에 작은 경색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처음 어지럼증이 시작됐을 때가 바로 경고 신호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일반 어지럼증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시작되고 매우 심합니다. 둘째,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균형을 잡기 힘듭니다. 셋째,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됩니다. 복시, 말이 어눌해짐, 삼키기 어려움 등이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일시적인 시야 장애와 복시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TV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 일부가 안 보이는 경험. 이것이 바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평생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 안과에 가서 백내장이나 녹내장 검사만 받고 끝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정작 중요한 뇌혈관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의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우리 눈으로 가는 혈액은 경동맥이라는 큰 혈관에서 분지된 안동맥을 통해 공급됩니다. 이 안동맥이나 뇌의 시각 중추로 가는 후대뇌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한쪽 눈이 갑자기 커튼이 내려오듯 안 보이는 일과성 흑암시라는 증상은 경동맥 협착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녹슬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것이죠.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서울의 69세 이 모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2주 동안 하루에 2에서 3번씩 오른쪽 눈이 외서 10분 정도 안 보이는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안과를 찾았는데 안과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어 신경과를 방문했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내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서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야 장애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력 변화가 뇌졸중 신호는 아닙니다. 핵심은 증상의 특징을 아는 것입니다. 갑자기 시작되고 통증 없이 한쪽 눈만 영향을 받고 몇 분에서 1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패턴이라면 반드시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이것이 바로 뇌의 언어 중추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대화 중에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혀가 꼬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전조 증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다고, 건망증이 생기는 게 정상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잘 안 나올 때 그냥 치매 초기 증상이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치매로 인한 언어 장애와 뇌졸중으로 인한 언어 장애는 나타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좌측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은 말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측두엽의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는 곳입니다. 이 부위들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언어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중대뇌동맥의 상부 분지가 막히면 표현성 언어 장애가, 하부 분지가 막히면 이해성 언어 장애가 나타납니다. 마치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이 멈춘 것처럼 뇌의 언어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서 들은 대전의 73세 초의 모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심지어 간단한 물건 이름도 기억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려는데 그거 좀 주세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걱정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고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여러 개의 미세경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 설명으로는 이런 미세경색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 장애가 위험 신호일까요? 몇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작된다는 점, 평소에 잘 쓰던 단어들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는 점,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진다는 점,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증상이 몇 분이라도 나타났다면 설령 곧 회복되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이 동반된다면 더욱 긴급한 상황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 극심한 두통,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통증이 바로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노년층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극심한 두통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두통은 누구나 겪는 거다.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진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날씨 때문이다 등등요. 많은 사람들이 두통약을 먹고 참다가 나중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뇌졸중, 특히 뇌출혈로 인한 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면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면 뇌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때 뇌를 둘러싼 뇌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환자들은 이를 흔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뇌혈관 파열은 갑자기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두통으로 시작되는데 이를 천둥벼락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풍선이 터진 것처럼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인천의 68세 정모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평소 가끔 두통이 있었지만 약을 먹으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용을 쓰다가 갑자기 머리 뒤쪽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과 함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구토를 했으며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빠르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지주막 하출혈로 진단되었습니다.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을 완전히 다른 두통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시작되고 수초에서 수분 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둘째, 이전에 경험해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셋째, 구토, 의식 변화, 목 경직 등이 동반됩니다. 네 번째, 두통약을 먹어도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의 두통이 나타난다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 의료진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위험 신호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자가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보세요. 양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고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이 처지거나 떨리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크게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나다 라마바사를 또박또박 발음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어눌하지 않은지 체크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자가 검사를 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조기 발견율이 약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증상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몸 상태를 기록하세요. 어지러웠던 시간, 손에 힘이 빠졌던 순간, 말이 잘 안 나왔던 경험, 시야가 이상했던 때 등을 자세히 적어두는 것입니다. 날짜, 시간, 지속 시간, 동반, 증상까지 기록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을 때 정확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증상 일지를 가져온 환자들의 경우 진단 정확도가 훨씬 높고 적절한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정기적인 혈관 건강 검진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통증도 없고 1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인데요. 뇌로 가는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뇌 AMRI나 CT 검사도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아스피린 등을 의사와 상담 없이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어떤 건강식품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FAST라는 응급 대응 방법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확인하고요. A는 암, 양팔을 들어 올려 한쪽이 떨어지는지 보고,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한지 체크하고, T는 타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2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 네 글자만 기억하셔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년 뇌졸중 위험 신호 5가지, 한쪽 손에 힘 빠짐,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 시야 장애, 언어 장애, 그리고 극심한 두통, 이 모든 신호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설령 증상이 몇 분 만에 사라졌다 해도 그것은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균형과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가 검사를 하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주변에서 이런 증상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
댓글로 숫자 1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공유가 다른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